한국중학교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만난다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저씨가 할 이야기는 그 살아 숨쉬는 부산바다. 살아 숨쉰다는 건 어떤 의미야? 살아있다. 여러분들 부산바다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나요? 너 손 들어보자. 우리 손 열심히 들고 답변 잘하는 친구는 우리 앞에 선생님, 우리 앞에 강연했는 김성모 선생님이 선물 줄 거예요. 자, 한번 보자. 누가 발표할까? 부산바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 바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부산 앞바다, 용도바다. 바다에 돌 던졌는 생각. 아, 좋아요. 앞에 해병대 군대에서 거기서 놀았다 생각났다. 저쪽에 우리 모자선 남아서 해볼까? 영도대교. 영도대교 생각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야기 좀 할게. 앞으로 기회도 많을 때. 부산바다 하면 아저씨가 생각하는 거는 참 맑고 푸르다, 또 생명력이 넘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은 바다가 많이 오염되었다 생각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아저씨가 부산바다에서만 한 200회 이상 다이빙을 바닷속을 들어가 봤는데요. 바닷속이 굉장히 맑고 푸르고 아름답고 또 해양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 근데 누구나 그럴 거야. 이거 오염되는 바다다, 더러운 바다다 생각하면은 이 바다를 만만하게 보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 바다가 살아있고 생명의 바다고 아름다운 바다를 생각하면은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낄 수가 있는 거야. 부산바다는 어떤 바다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더 관심을 가지고 아껴야 돼. 맞지? 네. 부산바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바다냐면은 이 부산바다는 정말 특징이 동해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지? 울릉도, 독도, 경상북도, 강원도 쪽이 동해바다야. 남해바다는 어느 쪽이 남해바다야? 남쪽. 부산바다 포함해가지고 경상남도, 전라도 쪽까지를 남해바다라는 거예요. 그 부산바다는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동해바닷물과 남해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맞지? 그리고 동해바다의 차가운 물을 무슨 물이라 해요? 한류, 차가운 물. 또 따뜻한 물을 난류라 그러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점이야. 그래서 부산바다는 차가운 물에 사는 해양생물도 만날 수가 있고 따뜻한 물에 사는 해양생물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많겠죠. 생명이 강한 바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부산바다는 얼마나 길까? 엄청 맞아. 자, 그럼 부산바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부산바다라 할까? 대충 이야기해보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부산바다 끝에 부산바다라면 우리 기억하자. 부산에는 16개 구군이 있어. 여러분들 사는 영도구지, 그지? 영도구, 남구, 동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 남구, 수영구 등이 있어. 기장군까지 해서 16개 구와 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장군의 연아리부터 저기 사하구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가덕도까지, 이까지를 부산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총 연장길이, 우리가 이제 쭉 줄자로 지어서 연장 길이가 320km입니다. 엄청 길죠? 320km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야. 부산바다의 총 연장이 한 320km입니다. 대단한 길이에요. 자, 이제 퀴즈 하나 내볼까? 부산 바다에는 섬이 몇 개나 있을까? 무인도를 포함해서. 아까 노란 옷 입은 학생 남았어요? 섬이 몇 개? 개수를 이야기해보죠. 대충. 자, 앞에 남학생. 저 남학생, 저 두 번째 줄에 남학생. 4개. 아는 섬 4개 뭐뭐 있어요? 영도하고 가덕도밖에 몰라요. 부산 바다에는 41개나 되는 섬이 있어요. 엄청 많지? 이 중에 39개, 40개가 무인도야, 무인도. 이 부산 바다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사는 섬이 여러분들이 있는 영도. 그럼 부산 바다 41개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은? 제일 면적이 넓은 섬 어딜까?
이 부산바다는 무인도를 포함해서 41개나 되는 섬이 있는데 이게 섬의 기능을 잃어버린 섬도 있어. 연육교라해서 섬과 육지가 붙은 섬도 있어. 섬의 기능을 잃어버렸지만 국토지리원에서는 부산바다에 41개의 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섬이 여러분들은 영도, 또 가장 큰 섬이 가덕도. 가덕도는 크니까 거기에 공항도 만들어지잖아요. 아저씨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년 동안 부산바다에 있는 41개 섬을 다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 섬에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랜드마크라 해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지가 랜드마크라죠. 그래서 오늘은 아저씨가 이제 부산바다 돌아봤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고 싶어요. 자, 뭐 이런 소개들은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박수현 기자를 검색하면은 제가 아저씨가 썼던 책들하고 아저씨 썼던 이야기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었고요.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시나 또 이런 활동도 많이 합니다. 제일 위에는 아저씨가 남극에서 다이빙할 때 추웠겠지? 우와. 물이 차가워. 한 번째. 2000번째 물에 빠진 날은 지금까지 아저씨가 한 2300번 정도 스쿠버 다이빙을 했는데 한 5년 전에 2000번째 물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해서 그 사진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0번째 물에 빠진 날 전시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300번 정도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바다를 관찰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바다가 아저씨가 생각할 때 부산바다입니다. 부산바다는 어떤 점이 좋을까? 자, 열대바다,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 바다도 아름답잖아. 산호초가 있으니까, 그지? 네. 산호초가 아름답고 또 남극바다나 북극바다도 아름다워. 거기에도 크릴들이 있고 펭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데 이런 바다보다 부산바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장점입니까? 해양생물들이 많고. 맞았어. 왜 많나? 그 남류와 해류가 만나는. 옳지. 해류가 김선생님 활달한 애들이. 있어서 잘. 정답을 말해서 열대 바다는 가보면 아저씨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바다나 자주 가지만 열대 바다는 1년 내내 수온이 28도, 29도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도와주세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는 해양 생물들이 딱 늘 봤던 종밖에 안 살아. 근데 부산 바다는 한번 봄들은 가을 길이 다르고 아까 우리 학생이 발표한 대로 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교차하는 지점이니까 그때 계절에 따라서 해양 생물들을 다르게 볼 거예요. 이 친구 안 맞아. 부산바다의 장점인 거죠. 이 친구 안 해. 보자, 지도를 한번 보자.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남쪽에서 날라오는 빨간 색깔이 만류입니다. 따뜻한 물과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 차가운 물이 이렇게 교차하는 게 부산바다입니다. 부산바다이기 때문에 부산에는 이 한류성 물고기, 차가운 물에 쪽에 사는 해양생물과 따뜻한 물에 사는 해양생물이 같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자. 남쪽에서 올라오는 해류를 뭐라 한다? 크루시오 난류. 이름을 크루시오라 불렀어. 난류고. 북쪽에서 오는 한류는 무슨 한류? 북한 한류. 이만 한류, 북한 한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옆에 있는 물고기 이름이 뭘까? 피라니아. 피라니아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야. 그 물고기가 따라해보자.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 자리돔. 원래 자리돔이 제주도 바다에서만 많이 발견됐는데 이제 크루시오 난류에서 뛰어가지고 부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류의 영향으로 많은 해양생물들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게 부산바다의 장점이죠. 이게 사람들은 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뭐 열대 물고기나 아니면 아열대성 청줄돔이나 이런 물고기들이 부산바다에서 발견되면 놀래서 부산바다가 기후가 변화해서 아열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산바다에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나타나니까 해양생물 종의 다양성이 풍부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섬은 무슨 섬이지? 오륙도. 옳지, 오륙도. 오륙도는 왜 이름이 왜 오륙도예요? 섬이 5개요. 섬이 다 정답. 섬은
섬은 원래 6개인데 어. 5개처럼 보여서요. 바닥에서 보였어. 맞았어. 정답이지. 이제 섬이 원래 6개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5개로 보일 때도 있고 6개로 보일 때도 있고 이래서 569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569라고 부릅니다. 제일 앞에 있는 방패섬부터 해가 솔섬, 수리섬, 굴섬, 등대섬 이렇게 쭉 6개 섬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해군이 그 569도 맞은편에 해군 작전 사령부가 있죠. 4만대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미군 그 항공모함도 오고 군함들 옵니다. 근데 아저씨가 이 569도에서 다이빙을 한 10번 정도 해봤는데 섬이 6개가 있잖아요. 그지? 6개 섬이 밑에 바닥은 돌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옛날에는 6개 섬이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가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섬이 갈라져서 6개 섬처럼 보이는 거예요. 6개 섬이 된 거예요. 하지만 밑에 있는 거는 우리 569도 있는 동생말부터 마지막에 있는 등대섬까지 하나의 섬으로 붙어 있는 섬입니다. 수심이 한 30m 정도 되고요. 이 조류가 굉장히 세요. 조류가 왜 세냐면은 큰 바닷물, 오른쪽에 있는 남해물과 왼쪽에 있는 동해바닷물이 서로 맞부딪히잖아요. 맞부딪히는데 이 갑자기 좁아지니까 좁아진 틈으로 조류가 빠르게 흘러가는 게 569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569도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런 해송들을 만날 수가 있어. 뭐라고? 해송. 바다 소나무.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산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바다에도 소나무를 닮았는 자포동물이 사는구나 해서 해송이라 이름을 지었어. 자포동물입니다. 동물류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생물을 말할까? 해조류. 해조류인데 해조류가 뭐야? 물창. 해조류가 먼저 발표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자. 바다에 사는 풀 같은 거. 바다에 사는 풀. 바다에 사는 조류. 공주나 바다 풀 같은 거.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 해조류는 바다에 사는 풀이라기보다도 바다에 사는 식물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조류 종류는 미역, 다시마, 감태, 대왕 이런 걸 해조류를 하는데 이 해조류들도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서 바닷속에 영양물질을 분출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 해양 환경과 해양 생물들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종입니다. 위에 있는 해조류는 파래라는 종이에요. 파래라고 합니다. 아이씨가 촬영했는 거는 남구에 있는 그 백운포라는 곳에 촬영했어요. 오른쪽 앞에 있는 파래입니다. 파래가 보이고 봄에 들어가면은 겨울을 이겨내는 해조류들이 숲을 울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조류들이 많이 사는 거를 해중림 또는 바다숲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아이씨가 설명했는데 해조류와 바다숲이 있으면은 해양생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 뒤에 안경 낀 남학생 한번 해보세요. 바다에 뭐라고? 옳지. 해조류가 많이 살아서 해중림 바다숲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 해조류 자체가 강합성을 해서 영양물질을 바다 생물에게 공급을 하고 또 산소를 만들어내잖아. 또 해조류 자체가 바다 생물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 또 바다숲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동물들이 숨어서 살 수가 있어.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바다숲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다 동물에게 유익한 삶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해조류나 바다숲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왜 줄어들까? 우리 학생은 발표했어요. 앞에 이야기 한번 해볼까? 바다숲이 왜 줄어들고 있어? 옳지. 쓰레기가 많아진다. 또 있어? 어떤 이야기? 이게 성게하고 불가사리들이 많아지면서 성게하고 불가사리들이 해조류를 겁나 많이 먹어서요. 좋은 이야기다. 이제 이걸 초식성 동물이라는데 불가사리는 해조류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성게가 굉장히 많이 해조류를 뜯어먹어요. 그래서 성게가 많은 바다는 해조류가 없어. 우리 학생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또 해조류가 없어질 때 바다 생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영향을 줄까? 뒤에 제일 뒤에 남학생 환경오염.
그렇지. 해조류가 없어지는 이유들 중에서 뭐 지금 많은 이야기 했어요. 쓰레기가 많아진다. 또 초식성 동물인 성게가 해조류를 갉아먹기 때문에 해조류가 없어진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백화현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백화현상이 뭐예요? 바닷속이 하얗게 변해요. 바닷속이 하얗게 변한다기보다도 이 해조류가 부착할 수 있는 안반이나 바닥이 하얀 스케줄로 덮여서 해조류가 부착하지 않는 환경이 되는 것을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백화현상. 백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해조류가 더 이상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는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조류가 없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백화현상, 또 쓰레기, 무분별한 쓰레기의 투척,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초식 동물들의 이 해조류를 갉아먹는 영향들, 이런 영향들 때문이겠죠. 이 동물은 뭐예요? 불가사리. 불가사리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죽지 않아요. 분홍색 입은 여성 이야기해 볼까? 잘 못 들리. 아저씨가 설명해 줄게요. 불가사리는 보통 이거를 급피동물이라 해요. 급피동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급피동물은 피부에 가시가 있는 동물을 급피동물이라고 해요. 급피동물인데 불가사리 여러분들 다음에 아쿠아리움 가거든 불가사리를 만져봐. 껍질이 거칠거칠할 거예요. 이게 피부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라고 급피동물이라고 불러요. 불가사리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조직이 훼손되더라도 재생할 수가 있는 이 급비동물의 특징입니다. 만약 불가사리 다리를 자르게 되면 불가사리 2마리가 생겨요. 잘려진 다리에서 한 마리가 더 만들어지고 잠시 지나면 또 다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극도의 재생력을 가지고 있죠. 2마리 불가사리 색깔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불가사리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세계적으로 불가사리가 한 600종 정도의 불가사리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우리나라 바다에서 흔하게 만나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열 불가사리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빨강 불가사리가 있어. 이런 거를 우리나라 바다에서 흔하게 만나는 불가사리가 있죠. 이거보다 더 크고 흰 색깔은 아무르 불가사리라는 정도 있어요. 볼까? 자, 왼쪽은 굴이고 오른쪽 동물은 만나본 적 있나? 이름 아나? 혹시? 나의 비수. 누구? 군소? 옳지, 군소도 아는구나. 군소가 바로 이제 해조류를 제일 많이 뜯어먹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군소라 하죠. 해삼. 해삼. 전부 다 부산 바다에서 촬영한 사진들이에요. 부산 바다에 해삼이 굉장히 많아. 근데 해삼은 물속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수가 있어.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서 물속에서 해삼을 찾기가 제일 쉬워요. 해삼은 주변에 이걸 해삼똥이랍니다. 해삼똥이 열에 똑똑똑 노인을 따라가면 해삼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해삼이죠. 해삼도 급비동물에 속합니다. 자, 위에 있는 해조류는 어떤 해조류일까? 미역입니다. 아저씨가 여러분들 미역이라 하면은 검은 색깔은 말린 미역만 생각하잖아요. 미역은 갈조류이기 때문에 물에서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미역을 좀 잘 찍어보기 위해 가지고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그 미역 양식장을 들었어요. 양식에 들어서 햇살이 약간 고도가 낮을 때 미역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는 모습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미역이죠. 여러분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새벽에 어부들은 저렇게 양식장 가서 미역을 수확하고 그걸 또 말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식탁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죠. 네, 수확한 미역을 겨울 동안 말립니다. 말리면 이렇게 마른 미역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영도에서 촬영한 거예요. 영도 세종대 앞바다 촬영한 건데요. 사람들은 이제 산호가 부산 바다에 나타난다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어떤 걱정들을 하냐면은 열대성 이 생물들이 부산에 나타나니까 부산 바다가 마치 열대화가 된다는 우려를 하는데 아저씨가 아까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오히려 조과의 다양성이 풍부해진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바다에는 산호가 살았었어요. 근데 산호가 살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번성하게 되면은 이게 우려할 정도가 되지만 요즘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라다가 다음에 또 죽어. 또 다음에 또 따뜻한 물이 올라오면 또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라. 또 죽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부산 바다를 산호들이 뒤덮어서 해조류가 살 공간을 못 없애버린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이야기했는 게 산호야 너를 환영한다, 반갑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죠. 자, 이 섬 이름을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제주도. 여러분들 상상력을 남서, 벽도, 불평도, 원형, 제주. 나무섬이라고 보여? 그래, 나무섬. 나무섬 맞습니다. 자, 왼쪽에 나무섬인데 여러분들 아저씨가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봤어. 여러분들 동물 중에서 이 나무섬 모양이 어떤 동물하고 좀 닮았어? 거북이. 거북이. 지렁이. 와, 거북이. 거북이라고 이야기해놨어도 직관력이 굉장히 좋다. 이 앞에 있는 게 거북이 머리고 뒤에가 거북이 덩처럼 보이잖아. 이게 사하구에 가면은 나무섬이 있는데 이 나무섬이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섬이 거북이 모양인데 마치 부산을 향해서 헤엄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산에 아저씨가 처음 이야기할 때 무인도가 몇 개 있다 했어요? 41개. 41개 섬인데 그 중에 39개가 무인도야. 그 중에 이 무인도가 나무섬이 이 무인도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상하구에 있는 나무섬과 상하구 옆에 있는 상하구 같이 나무섬 옆에 있는 남영제섬 두 개의 섬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뭐 의료 행위나 이런 걸 잘 못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보존 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다. 볼까? 나무섬의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이고 이런 그 부채꼴 산호도 살고 있고 또 나무섬 자체가 파산암으로 되어 있어. 바위가 엉키고 이랬기 때문에 이 섬과 섬 사이에 동물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딸기풀 산호도 보이고요. 아까 왼쪽에 있는 불가사리 무슨 불가사리를 했어요? 빨간 사리. 그렇지, 빨간 불가사리. 여러분들 불가사리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변호야. 한번 딱 이야기 하나 나서 뒤에 흰 옷 입고 나와서 안 해볼까? 일단 불가사리 하면은 어, 다리가 절단되면은 나중에 되면 다시 자기 다리를 복구할 수 있고 별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아유, 학습력이 대단하구나. 또 불가사리, 여러분들 평소 가지고 있는 불가사리의 인식이 어떤 인식들이지? 저 우리 동학생이니까. 진짜 굶어. 바닷속에 죽어 있는 동물을? 자, 불가사리 앞에 남학생 이야기입니다. 불가사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야기. 피부가 거슬거슬하고 물이 딸려고 진행하고 잘린 몸도 한 마리 엄청난 해본격 재생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재생력 가지고 그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고 평소 가지고 있는 불가사리에 대한 생각들 앞에 이 학생이 이야기할까? 크게 이야기. 바다의 별. 자, 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보는 자연과학 서적을 보면 불가사리를 어떻게 많이 표현했냐면은 바다의 해적 동물이라고 많이 써놨어. 그 불가사리가 하루에 조개를 몇 개를 잡아먹고 뭐 전복을 몇 개 잡아먹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 바다 동물을 잡아먹는 해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불가사리가 해적 동물의 종에도 속하지만 이 불가사리는 바다의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이 바다 속에 버려지는 유기물이나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겠어요. 죽어난 동물들은 바다에 깔아앉을 거 아니야. 물고기가 죽었어. 깔아앉겠지. 깔아앉으면은 불가사리 가서 죽었는 물고기를 먹었어. 분해를 해줍니다. 분해자죠. 청소부죠. 그래서 이런 바다 청소부 역할을 하는 불가사리가 없다면은 바다는 더 오염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사리 종도 선생님 아까 600종 정도가 있다는데 부산에서 발견되는 종은 5종이 있어요. 아까 별불가사리, 빨간불가사리, 아무르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그 다음에 삼천발이라는 불가사리, 이런 5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해양생물들을 무차별 잡아먹는 종은 아무르불가사리라는 종밖에 없어요. 이런 빨간불가사리는 주로 제주바다에서 보이는 종인데 얘들은 다리가 가늘고 힘이 약해. 그래서 뭐 조개를 따라가서 조개를 움켜져서 잡아먹을 정도 힘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빨간불가사리나 거미불가사리나 별불가사리 같은 종은 바다에서 죽어있는 사체나 신체나 해양동물 부식물들을 먹어주는 이 바다 청소부라고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 또 퀴즈 하나 내보자. 부산 바다에 물고기 굉장히 많을 거야, 그지? 제일 흔하게 보이는 물고기 이름이 뭘까? 누가 뒤에 남았어요? 고등어. 부산의 시어가 고등어야, 고등어. 그런데 고등어는 해유성 물고기예요. 해유성이라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야. 그래서 고등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정어리도 계절 해유성이에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이 토착성 물고기 중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물고기가 뭐예요? 갈치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 제주도 바다에서. 여하튼 가자미. 가자미는 양식을 많이 하지. 자, 이 물고기 이름 아는 사람? 선뱅이. 누구야? 또 뭐라 그랬지? 선뱅이. 선뱅이 아니고 술뱅이. 사투리가 술뱅이라는데 이 퍼즐말로는 선뱅이는 이 독이 있어가지고 막 쏘는 물고기가 선뱅이고 이 사투리는 술뱅이라 하지. 술뱅이라 하는데 퍼즐말로는 용치놀래기라는데 용치놀래기. 이 용치놀래기가 부산 바다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아저씨는 원래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바다 동물 이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거든. 이 동물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건데 이 물고기 이름이 용치놀래기예요. 용치놀래기. 용치라는 거는 용어 이빨을 용치라 해요. 용어 이빨.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술뱅이 용치놀래기 이빨 보니까 이렇게 뻐덩이가 2개 튀어나와 있지. 그래서 이 이빨이 용어 이빨을 닮아서 용치놀래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치놀래기는 굉장한 폭식성 어류입니다. 폭식성이 뭐야? 뭐든지 잡아먹는 어류. 아저씨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용치놀래기 수십 마리가 나를 따라와. 왜 따라오냐면은 나를 잡아먹지 못하겠지만 내가 뭔가를 사냥했을 때 부산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아저씨가 이제 글을 쓸 때 용치놀래기를 바다의 하이에나라고 표현했어요. 하이에나가 어떤 동물이야? 사자가 사냥했을 때 사자가 사냥을 뺏어 먹을 정도로 강한 짐승이잖아, 그지? 동물이잖아, 그지? 아프리카 초원에서. 용치놀래기도 크기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동물이 사냥했는 것을 뺏어 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기가 이제 목표로 하면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2개 이빨을 이용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다 뜯어버려요. 이 성게를 한 마리 놔두면 용치놀래기가 성게를 다 잡아먹고 가시도 없을 정도로 다 뜯어먹어요. 그 정도로 이제 폭식성을 거죠. 이제 아까 사하구에 나무섬과 남양주섬이란 2개의 섬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저씨가 이제 촬영했던 모든 자료를 사하구에 기정을 했어. 사하구에서 만들어낸 게 나무섬, 남양주섬 해양보호구역 홍보관이라고 만들어져 있어. 혹시 이제 이 기회가 되면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하구의 장림포구에 가면은 요 홍보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아저씨가 기증했는 약 1000장 정도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다 보세요. 이건 뭐야? 해삼. 해삼 아니다. 뭐지? 멍게. 멍게 좋아해? 멍게 먹어봤어? 네. 멍게 맛있지? 멍게를 먹으면 어떤 맛이 나? 약간 바다 냄새가 나고 달짝지근하지? 그 멍게에는 그 시티논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우리가 달짝지근하게 느껴져요. 자, 그 멍게는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자랄까? 해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제일 많이 자랄까? 잘 자랄까? 여름 가을.
이 사람들이 보통 멍게가 이제 봄에 많이 출하가 되니까 멍게가 봄에 나오는 해양생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멍게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는 수온이 20도가 넘어갈 때예요. 그래서 멍게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산 멍게를 제대로 보려면은 멍게가 굉장히 많죠. 이 많은 멍게를 보려면은 여름에 한 7월달, 8월달에 바다에 가면 멍게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멍게도 참 지혜로운 동물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멍게를 만나서 한번 보세요. 지금 뭐 꽃처럼 활짝 벌려는 멍게가 아니고 대체로 잡히는 멍게는 주먹처럼 단단해지고 있을 때야. 보면은 여기 십자 모양으로 생긴 구멍이 있고 홀이 있고 일자처럼 생긴 홀이 있어. 하나는 바닷물을 빨아당겨 가지고 영양분을 걸러 먹는 입수공이라고, 위에 있는 거를 출수공, 배설물을 내뱉는 출수공이랍니다. 그쪽 여기에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닷속에 멍게들이 이렇게 꽃 피듯이 안시를 보면 장미꽃처럼 닮았다고 생각해요. 장미꽃이 피듯이 바다 갯바위에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아, 자, 멍게 위에 올라타고 있는 동물 이름은 뭘까? 드디어 남학생? 이야기로. 해막? 해막은 좀 다르다. 말미잘하고 좀 다르다. 빨간. 흰 동가리? 흰 동가리는 니모잖아. 작은 물고기고. 자, 어려운 동물이야. 자기가 정말 자신있게 아는 사람이야. 설명해 줄게. 이 멍게 위에 붙어 있는 그 동물은 자포동물에 속하는 객고살이라는 동물이야. 객고살이. 미안하다. 극비동물이야. 극비동물에 속하는 객고살이라는 동물이야. 자, 바다동물 이름을 지을 때 이 개씨라고 붙었는 거는 바다에서 나는 것이죠. 뭐 갯장어, 객고살이, 갯장어 붙어서 거지. 객고살이는 멍게 위에 왜 저래 붙어 살까? 이거를 이제 공색이랍니다. 공색.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 멍게는, 그럼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멍게 위에 객고사리가 붙어 있어. 그러면 멍게는 객고사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까? 위상 누가 이야기했어? 자, 멍게는 객고사리로부터 위장술을 배울 수가 있다. 멍게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불가사리 잡아먹는데, 객고사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가사리가 멍게를 잡아먹기가 힘들겠죠. 자, 그럼 객고사리나 멍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까? 옳지. 멍게가 먹고 버려놓은 배설물을 객고사리는 잡아먹을 수 있겠죠. 뜯어먹을 수 있겠죠. 이 객고사리는 한 군데 부착해 살다가 자기가 흥미가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거죠. 자, 작은 멍게를 불가사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걸어옵니다. 그래서 걸어와서 딱 움켜쥐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입수공과 출수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게 입수공이야. 십자처럼 생겼는 게. 밑에 있는 게 출수공이야. 입수공은 바닷물을 빨아당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먹이를 걸러먹는 게 입수공이에요. 출수공은 빨아당긴 물에서 자기가 먹이를 걸러먹고 배설물을 배출하는 걸 배수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수공과 배수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불가사리 이름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별불가사리가 있다. 그죠? 별불가사리. 지금 별불가사리가 바닷속에 있던 해양생물이나 쓰레기를 발라들어서 이제 잡아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동물 이름은 뭘까? 따개비. 옳지, 따개비다. 따개비는 마찬가지. 자, 따개비는 어떤 동물일까? 내가 문제를 내볼게. 1번 조개류다. 2번 조개류는 연체동물이지. 1번 연체동물이다. 2번 불가사리와 같은 극비동물이다. 3번 마디가 있는 절지동물이다. 2번 뭐야? 극비동물. 3번 절지동물 생각하고. 왜 절지동물이라 생각하지? 왜 절지동물이라 생각하지? 좋아, 훌륭해. 관찰력이 훌륭하구나. 그래, 사람들이 이 따개비를 보고 따개비가 조개처럼 생겼다 해서 조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따개비는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망각이라고 손을 흔들어요. 이걸 망각이, 노란색이 망각이야. 망각에 마디가 있어서 절지동물로 불려요.
우리 남학생 몇 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 학생이 관찰력이 좋구나. 그래. 이 따개비는 망각의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 절지동물로 분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따개비가 많이 있잖아. 따개비를 가만히 관찰해라 하면은 이 바닷물이 잔잔할 때 얘들이 이 위 뚜껑을 열고 손을 막 흔듭니다. 손을 흔들어가지고 먹이를 잡아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따개비를 만나면 굉장히 가만히 있는 게으른 동물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따개비는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물이 빠졌을 때는 물이 빠지는 환경을 버티고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짧은 순간에 망각을 들어서 먹이와 산소를 끌어내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따개비 아저씨 사진 잘 찍었죠? 따개비 사진.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따개비 3시간 동안 서 있었어. 왜 서 있을 때는? 망각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왜 서 있었냐면은 이 따개비도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에요. 애들이 옆에 사람이 있거나 어떤 다른 동물이 있으면은 절대 망각을 안 들들러.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한 2-3시간 있으면은 이 따개비가 아저씨를 자연의 일부분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마음을 여는 거죠. 그때 됐어야 망각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저씨보다 더 착하니까 따개비 뺏어 가지고 한 30분만 기다려보면 따개비 망각을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바다 가거든. 여기 갯바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따개비거든. 거북선하고 따개비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옆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한 30분만 기다려보면은 애들이 망각을 흔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뻐요. 자, 물고기가 나왔다. 아까 우리가 제주도 물고기 이야기했는데 멸치 자리돔. 학생들 집중력이 좋구나. 자리돔이에요, 자리돔. 자리돔이 원래 제주도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였는데 이 따뜻한 물이 올라오면 부산 바다까지 올라옵니다. 자리돔이 울릉도 가도 만날 수 있고 독도 가도 만날 수가 있어요. 자리돔. 자, 왼쪽에 있는 해조류, 산호류는 뭐라 그랬지 처음에? 바다의 소나무. 옳지. 해송. 바다의 소나무니까 바다 해자의 소나무 송사를 해서 해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송은 식물일까 동물일까? 동물. 자포동물이라고 그랬죠. 산호하고 닮은 자포동물입니다. 그래서 해송은 바다에 있는 소나무라 해서 해송이라 부르지만 식물이 아니고 자포동물인 동물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해조류는 미역은 아니죠. 미역과 좀 다르고 이거는 이제 대황이라는 해조류가 좀 어려워요. 해조류가 물이 젖는 걸 해종인 바다숲이라 해서 하죠. 바다숲에는 해양 동물들이 많이 살겠죠. 자, 여기 이제 불가사리가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들을 한번 봤는 거예요. 불가사리는 이렇게 열심히 5개의 다리를 기어가서 조개를 움켜쥐고 조개를 비틀어서 텀이 벌어지면 불가사리 신기하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나?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씹고 목으로 넘기잖아요. 불가사리는 과정을 다 단축하고 비틀어서 위장을 조개 입 사이로 넣어서 위장을 넣었다 뺐다. 위장을 넣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위장을 출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뭐 얼핏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무슨 불가사리인지? 왼쪽에 별불가사리하고 좀 다른데? 아까 보여줬는 게 별불가사리 보여줬고 빨간 불가사리 보여줬고 아무로 불가사리. 누구의 아무로 불가사리? 아무로 불가사리. 아무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무로. 아무르는 러시아 말이에요. 한국에 가면은 흑룡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흑룡강의 러시아 발음이 아무르입니다. 아무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 중에서 아무르라는 이름이 붙은 동물이 많아. 뭐 아무르 표범, 아무르 장지뱀, 아무르 불가사리, 아무르 붙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저기 북한 위에 중국에 있는 흑룡강에서 내려왔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차가운 물을 좋아할까 따뜻한 물을 좋아할까? 차가운 물을 좋아하지. 원래 고향이 아주 차가운 바다잖아. 그래서 아무르란 말이 붙는 동물을 만나게 되면은 얘들은 차가운 지방에 추운 지방에서 왔는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바다에는 아무르 불가사리가 겨울 되면 나타납니다. 이 아무르 불가사리가 굉장히 커요.
한 20cm, 30cm 되는데 애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뭐 조개나 뭐 멍게나 이런 걸 포식을 합니다. 한번 보면 왼쪽에 아무런 물고사리가 뚱뚱하게 보이죠? 이게 지금 뭔가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있고 딱 벌려보면은 먹고 있는 게 조개가 먹고 있는 걸 보이죠? 이렇게 자기 위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포식을 합니다. 물고사리 위장 한번 보여줄까? 어떻게 생겼을까? 물고사리 위장은 물고사리는 위장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잖아. 물고사리 위장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쭉 나오게 되면은 10cm나 나와가지고 조개 틈 사이나 뭐 물고기 몸속으로 위장을 넣어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위장을 다시 철수시키고 그런 위장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사진은 어떤 모양일까요? 불가사리 다리 줄단. 그렇지. 불가사리가 다리가 5개인데 다리가 하나 잘렸어. 잘리니까 이제 다시 불가사리가 다리를 재생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불가사리가 5개 다리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불가사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아무로 불가사리가 멍게를 잡아먹기 위해서 멍게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등이 불룩한 거는 멍게를 한 마리 먹고 있는 거예요. 멍게를 어떻게 먹는다 했지? 맛있게. 그러면 멍게는 불가사리가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까? 가시. 다시 도망 고쳐 멍게는 붙어있겠다. 영양분 흡수하는 대로. 멍게 몸에를 보면은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어떤 구멍, 어떤 구멍? 출수공과 입수공이 있잖아. 2개 홀이 있잖아, 그렇지? 2개 구멍이 있는데 이 불가사리는 멍게를 잡아먹기 위해서 입수공이나 출수공 속으로 위장을 넣어야 되잖아. 그럼 멍게는 안 잡아먹기 위해서 몸을 꽉 수축시키겠지. 입과 배설기를 딱 닫아버리겠지. 그러면 그래도 해양동물들은 숨을 쉬어야 돼요. 불가사리는 멍게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을 덮어버리면 멍게가 숨이 막히겠지. 숨이 막히면 어느 순간에는 숨을 쉬기 위해서 입수공을 열 수밖에 없어. 입수공을 여는 순간에 그 속으로 위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해양생물들 살아가는 걸 잘 관찰해보면 얘들 나름대로의 먹고 먹히는 과정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학습적이고 굉장히 유전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요. 이 불가사리 입장에서는 멍게를 먹어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잖아. 먹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할 거고 또 멍게 입장에서는 불가사리로부터 자기 몸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입장들을 연구를 할 거고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들이 교체화되고 있습니다. 부산바다를 쭉 둘러보다가 밤에 한 대 가봤어요. 지금 밀락동 수변공원에 있는 밤바다입니다. 밤바다 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밤 속에 바다 속은 어떤 풍경들이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 밤에 바다 속에 들어갔어. 어떤 걸 만날 수 있어? 어두운 곳에 사는 물고기 맞아요. 자, 한번 보자. 여러분들 그 바다 생물들은 낮에 활동하는 생물이 있고 밤에 활동하는 생물이 있어요. 그 낮에 활동하는 생물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중행성이지. 낮에 활동하는 생물이. 이 밤에 활동하는 생물은 야행성 생물이잖아, 그지? 낮 시간 동안 잠을 자고 밤에 해가 떨어지면은 밤바다 속에서 활동을 시작해요. 그럼 밤바다 속에 들어가면 좋은 점은 밤에 활동하는 생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성게 같은 종류는 이 밤바다 속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밤바다의 매력은 낮 시간 동안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C 동료하고 같이 밤바다 속을 랜턴을 비추면서 어떤 해양생물이 있을까 관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밤바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뭐 갯미순 달팽이도 보이고 이런 이제 개 종류도 보이고 이런 배도라치 종류도 보이고 또 돌산호 종류도 보이고 부산바다는 정말 아름다운 바다예요. 이런 해양생물들을 낮에도 볼 수가 있고 밤에도 볼 수가 있고 성게 먹어본 사람 있나? 성게 좋아하나? 성게 생식소하고 또 알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죠. 자, 무슨 섬이야? 어렵도다, 그지? 어렵도 바닷속도
6개 섬이 있지만 밑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큰 섬입니다. 자, 섬이 몇 개가 보여요? 시알리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섬이 보이지? 여기 이제 오륙도 섬이 6개로 보이는데,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방패섬입니다. 방패섬과 그 다음에 있는 게 소나무가 산다 해서 솔섬인데, 방패섬과 솔섬이 이쪽에서 보면 떨어져 있고 이쪽에서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은 섬이 5개가 되는 거고, 물이 들어와서 떨어져 있으면 섬이 6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개고 어떻게 보면 6개라 해서 오륙도라고 합니다. 자, 오륙도 바닷속에도 역시 작은 산호류와 성게, 불가사리, 전복, 해삼들이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담치를 만났어. 담치에 주목을 대보니 이 정도 큰 담치들도 사는 거죠. 이런 섬들. 자, 아까 불가사리 위에 살고 있는 갯고사리 만나 봤었죠? 이 갯고사리가 헤엄을 칩니다. 이게 헤엄을 치며 다니는 걸 갯고사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게도 보이고 이런 불가사리 이거들도 다시 만날 수가 있죠. 쭉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 부산바다가 총 연장이 몇 킬로 정도 된다? 320km입니다. 기장군 연안리부터 아득까지 320km 연장선이 있고 부산바다에는 41개 되는 섬이 있어요. 그 섬들이 이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를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부산바다를 생각하면은 인구 350만이 사는 바다니까 오염되었다, 쓰레기가 많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 부산바다가 아름답고 맑고 푸르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몇 가지 한번 받아볼까요? 자기 부산바다나 해양동물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책을 몇 번 준비했는데 앞에 우리 김성무 선생님 좀 나눠주면 좋겠다. 자, 질문 어떤 질문인지 자기 궁금한 게 있으면 보여서 나눠주세요. 불가사리는 거 뭐? 어떻게 주의해주세요? 네? 불가사리. 네, 불가사리는? 어떻게 주의해주세요? 불가사리 어떻게 죽이느냐? 아, 좋은 질문이네. 이 옛날 사람들은 불가사리가 조개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바다에 해적동물이었어. 이 불가사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잘려진 다리가 다시 불가사리가 만들어지니까 불가사리를 절대 죽일 수 없다 해서 불가사리라고 이름 지었어요. 근데 불가사리를 잡아서 이제 포획 구제하는 방법, 없애는 방법은 잡아서 땅에 올려놔서 말려서 처리를 합니다. 태우는 것도 가능해요. 태우기에는 너무 연료비가 많이 나니까 그냥 말리면 돼. 말리면 되는데 이게 원체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말릴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하지만 제대로 말려서 이 거름으로 쓸 때는 아주 좋은 거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질문. 좋은 질문이네. 불가사리 중에 아까 600종 정도 불가사리가 되는데 이 중에 독이 있는 불가사리도 있고 그냥 일반 불가사리도 있어요. 불가사리 중에서 가장 독이 많은 거는 열대지방에 사는 왕간 불가사리라고 있어요. 이 불가사리들은 근처에 가기만 해도 독침을 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불가사리죠. 뒤에 남았어요? 네. 군수는 왜 보라색이냐? 네? 뭐라고? 김성무 선 뭐라고? 군수는 왜 보라색이냐고? 아, 예. 군소가 아주 색깔이 다양해요. 레오파드 군소도 있고, 흰 군소도 있고, 빨간 군소도 있는데, 아마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는 군소가 뱉어내는 색소가 보라색이다. 그 이야기 같아요. 군소가, 우리가 이제 문어나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은 검은색 색소를 뿜어내잖아, 그지? 근데 군소는 약간 붉은색 색소를 뿜어내. 이거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약간 혐오스러운 색깔과 또 두 번째는 그 색소 속에 약간의 독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2명만 더 받으면 되겠다. 아까 이야기 설명한 대로요. 불가사리 중에서 독이 있는 불가사리 가장 대표적인 게 열대바다에 있는 왕간 불가사리라는 종인데 애들은 아저씨도 독을 한번 소해봤어. 근데 만지진 않았지만 만지기도 전에 자기가 사는 주역에다가 독침을 쫙 깔아놔요. 그럼 사람이 그걸 쳐가면 따끔하지 독이 쏘이는 거야.
독이 쏘이게 되면은 굉장히 아파요. 아저씨도 손이 한 열흘 정도 퉁퉁 부을 정도로 아파요. 여러분들 바다에 해수욕장 가면은 내가 해파리한테 쏘이지 않은데도 몸이 따끔따끔한 때가 있죠. 얼굴 같은 거. 왜 그러냐면은 해파리 같은 종류는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다니면서 자포라고 합니다. 자포. 독세포를 물에다 뿌려놔요. 뿌려놓는 거는 이 근처에 오지 말라는 자기의 하나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해파리에 직접 쏘이지 않아도 물이 따끔따끔하다는 거는 이 근처에 해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바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네, 저기에 남았어요? 네. 불가사리가 진짜 종류가 600종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사는 불가사리는 총 몇 종이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600종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바다에도 거의 한 100종 정도는 살 같아요. 살지만 가장 흔하게 보이는 종은 아까 5종 있다 했죠. 뭐 아무르, 별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또 5종 정도가 가장 흔하게 보이는 불가사리. 제일 뒤에 남았어요. 네. 내장 넣을 때 멍게가 입을 밖에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이네. 자, 한번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야. 불가사리는 멍게를 잡아 먹어야 되고, 멍게는 자기 몸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불가사리 위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2개가 있다 했지. 불가사리, 멍게의 숨쉬는 입수공과 배설한 출수공 2개가 있어. 이거를 꽉 닫고 있어. 닫고 있는데, 불가사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입수공을 틀어막는 거야. 틀어막으면 멍게가 어떻게 되나? 숨을 못 쉬니까 가깝해지겠지. 가깝해지니까 얘가 죽어. 죽으면은 몸이 허물허물해지겠지. 허물허물해지면은 불가사리가 위장에 있는 위액으로 그 허물허물한 벽을 뚫고 들어요. 그래서 한번 불가사리가 덮치게 되면은 이 멍게는 입수공과 출수공을 열지 않더라도 몸이 녹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불가사리 왜 애들 다 이리 좋아하지? 불가사리가 뭐예요? 불가사리 재생을 많이 응용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 약품도 연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불가사리 몸속에는 키토산이라는 좋은 성분이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사리를 직접 먹을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나오죠. 잘못 들었어요. 크게. 독이 내성이 생겨. 그건 좋은 부분인데, 내가 이건 아저씨 경험이야. 아저씨도 수중 촬영을 많이 하다가 말미잘이나 불가사리 쏘이는 경우가 있어. 한번 쏘였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다음 쏘였을 때는 약간의 내성이 생기긴 생겨. 하지만 그건 좋은 건 아니겠지. 파란 옷에 녹색 옷 입었다. 김성호 쌤도 덮고 뒤에 전달 좀 해줄래? 자. 다이빙하면서 만난 물고기 중에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저희가 날씨가 한 2,300번 정도 다이빙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만났겠어요. 그 중에 가장 신기한 거를 이야기하라면은 그 열대바다 팔라우 바다에서 만났던 나폴레옹 피시나 아니면 흑돔이나 이런 덩치 큰 물고기들, 또 필리핀에서 만났던 고래상어, 이런 종류들이 좀 신기한 겁니다. 뒤에 이 학생 우리나라 바다 사는 물고기 중 부산 바다 물고기 중에서 맛이라는 건 기호에 따라 다르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물고기는 고등어, 갈치, 또 돔 종류, 도미, 가자미 종류들. 우리 여학생은 어떤 물고기 좋아해요? 볼락. 볼락은 정말 우리 수산 자원으로 아주 유용한 자원이죠. 부산의 바다 물고기 시어가 고등어라면 경상남도의 도어가 볼락입니다. 볼락. 그래서 지금 양식을 제일 많이 하는 종류가 볼락 우럭이라고 그러죠. 볼락 종류와 가자미 종류를 양식을 제일 많이 해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치도록 시간이 좀 한 번도 자기 발언 안 한 사람 누가 있지?
아니, 제일 종류가 많은 물고기.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 지구상에서 가장 종이 많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종이 가장 많은 거예요. 종이 많은 거는 망둥어가 제일 종이 많아. 그러면 지구상에서 개체수가 제일 많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숫자가 제일 많은 물고기. 개체수. 생각을 해봐. 개체수가 제일 많은 거. 덩치가 작아야 되는데 멸치 누구야? 멸치. 멸치가 정답이야. 정어리. 지구상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물고기는 멸치예요. 멸치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멸치를 다 먹으니까. 자, 우리 간절하게 한 명만 더. 자, 뒤에 남학생 흰 옷 입은 남학. 아, 제일 큰 물고기. 자, 좋은 질문이네. 바다에 사는 동물 중에 제일 큰 동물은 뭐예요? 고래죠. 흰소용고래죠. 물고기 중에서 제일 큰 물고기 뭐예요? 고래상어죠. 고래상어. 아저씨가 지금 필리핀에서 고래상어를 한 4번 만났는데 뭐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상어, 길이가 12m 정도. 아저씨가 봤던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도 고래상어. 우와. 자, 오늘 시간들이 아쉽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